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연습 좀 하라고 나오네요. 86번. 선생님이 가끔 소리를 지릅니다. 졸면.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잠 깨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괜찮지? 첫날은 안 해. 놀랄까봐. 이건 너무 쉬운데? 중학교 건데? 중학교 거니까 전개합시다. 제곱에 얘랑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 제곱. 개수 비교하면 되죠? A는 4, B는 12, C는 9입니다. 괜찮지? 밑에 거는 뭐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이제 고등학교 거 갑시다. 중학교 거야 뭐 열심히 하시면 되고. 2A 빼기 B의 세제곱. A제곱의 개수, A제곱 B의 개수를 구하라. 잘 봐라. 니들 이건 잘 안 틀리거든? 아니, 이거 전개해봐요. 이건 잘해. 근데 얘는 잘 못해. 은근히 틀려. 전개합시다. 세제곱. 원래 이건 전개하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y에 3xy제곱에 y세제곱. 이거 알지? 알지? 알아야 돼. 그런데 얘는 암산을 하지 마, 제발. 암산 하나 틀려. 특히 마이너스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써놨지? 그다 집어넣어. 그런데 중요한 건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 X자리에 집어넣어. Y자리에 집어넣어. 이게 Y야. X자리에 집어넣어. Y자리에 집어넣어. Y자리에 집어넣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안 틀려요. 얘는 이게 나아. 곧바로 하지 말고. 제발 지켜. 제발 지켜. 여기 숫자 이렇게 섞였을 때는 그냥 주어진 식에다 그냥 대입하세요. 그게 안 틀리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맞추는 방법이고. 알겠지? 얘도 그냥 집어넣어, 저기다. 그럼 뭐야? 이걸 써놓은 상태에서 했단 거야. 써놓은 상태.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써놓은 상태. 아, 2a의 세제곱 3의 2a의 제곱에 b의 3의 2a의 b의 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입니다. 거기서 a제곱 b 구하래. 그럼 여기 구하라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의 a제곱 b가 돼서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 빨간색 과정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오케이. 괜찮지? 됐죠? 밑에 거 해봐, 한번. 밑에 거. 90번.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다. 90번 잘 보이니? 그래서 곱셈문집 변형도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90번. 90번 잘 한번 해보세요. 보여? 안 보이면 위에 거 봐도 돼요, 공식. 아직 못 외웠잖아.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걸 딱 봤을 때 보여야 돼. 보이면 이렇게 풀고 안 보이면 그냥 앞에서부터 천천히 아싸 합차. 중학교 때는 이게 맞지, 이게 합차가. 근데 고등학교 문제인데 합차일까? 이렇게 쌍이라고 보여야 돼요, 이게. 외웠으면, 머릿속에. 곱셈 공식이라는 그 공식을 알고 외웠으면
너의 쌍은 얘도 있지만 얘도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띵동 생각이 나셔야지 지금 선생님 하는 방법으로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는 이렇게 돼요. 이게 곱셈공식이잖아. 맞지? 그러면 아주 예쁜 합차가 나오게 돼요. 다시. 합차 맞지? A 빼기 B, A 더하기 B. 그냥 무조건 세제곱 해도 A 빼기 B, A 더하기 B니까 A의 제곱, B의 제곱 해서 6제곱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지 머릿속에 곱셈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괜찮죠? 됐어? 됐다! 이게 곱셈공식을 왜 외워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시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도 외우셔야 되고요. 되겠죠? 이거 중학교 거. AB.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은 외워야 되는 거야. AB가 어디에 있지? 야, 곱셈공식 변형이 있거든? 이렇게요. 집어넣으면 돼요. 너 4구나? 너는요? 2루트 2의 제곱인데요? 그래서 얘가 8이잖아. 4는 8 빼기 2AB. 그래서 2AB는 4예요. 그래서 AB는 2입니다. 이렇게 푸는 게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한 풀이죠. 중학교 문제니까 할만할 겁니다. 해보세요. 중학교 문제네. 뒤에가 고등학교 문제니까 중학교 거 하고 고등학교 연습합시다. 민서는 건대 보고 썼어? 맨날 좀 지각 자주 한다며? 지각하지 마. 할 거야? 할 거지? 안 할 거야? 알겠습니다. 수요일 날 지각 안 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못 들었죠? 선생님 핸드폰 번호. 적어 놓으시고요. 이름은? 이름은 이거고요. 오케이? 나도 입력해 놓을 테니까 입력해야지 카톡에서 같이 뜨잖아. 카톡 하지? 카톡 할 거니까. 그리고 수업은 유튜브로 찍는 게 아니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기 하고 다시 봐도 됩니다. 숙제할 때 막히는 부분 있으면 다시 보고 혹시 노트 정리할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봐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괜찮지? 괜찮지? 그 문제? 할만하지? 중학교 거니까 할만하지. 봐봐. 세제곱이야. 이제 고등학교 거야. 이거 중학교 안 나와. 중학교 거는 그냥 중간 과정이 필요하지 실제 그것만 물어보진 않아. 뭐죠? 곱셈공식 변형.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야. 얘는 딱 나와야 되거든. 뒤에 곱셈 변형 무조건 플러스 나왔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3개니까 3AB.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외우셔야 돼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A 더하기 B. 약간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값들이 다.
9, 2, 18. 그래서 45가 내가 본 답이 되겠네요. 해보세요. 102번. 102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2번. 했나? 요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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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3이 102번 플러스인데 답이 잠깐 볼까? 102번 세제곱 원래 써놔 공식 뭐야? x 더하기 y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지? 그러면 얘 나와 있잖아. 그럼 이 x 곱하기 y 값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중학교 공식의 곱셈공식 변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 고등학교 공식만 알면 안 돼요.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대입합니다. 이거 8이에요. 너 4, 4, 16이구나. 그래서 x 곱하기 y가 8이라는 걸 알아내셔야 됩니다. 8이 16. 4다. 맞죠? 암산하면 8, 16 빼기 8은 이거니까. 4, 2, 8.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4의 세제곱 3 곱하기 4 곱하기 4. 4를 3번 곱하면 64입니다. 48입니다. 그래서 16입니다. 끝. 이렇게. 괜찮니? 괜찮아? 안 외우면 못 풀겠지? 근데 잘 봐라. 이제 계산할 때 이거는 그래도 가나마 안 큰 숫자니까 상관없는데 계산할 때 이런 계산 센스를 좀 키우세요. 숫자가 크면 실수는 반드시 나와요. 그럼 이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나을까요? 지금 이런 뜻 아니야? 계산할 때 좀 센스 있게 계산 좀 해보라는 얘기야? 그냥 주구장창 앞에 거 다 계산하고 뒤에 거 다 계산해서 빼면 이렇게 답은 나오겠지만 봐라 16을 4번 곱했어 그 얘기지 16을 3번 곱했어 4번 곱한 거에서 3번 곱한 걸 빼면 몇 번 곱한 게 나올까? 참 어렵지 세상 한 번이 남아요 끝 그러면 숫자 클 때 계산할 때 편해요 다 주구장창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니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법이야 16이 똑같이 있으니까 16을 묶을 수 있죠 응? 1 곱하기 16 이런 거 짜잘한 거 연습할 때 해야지 큰 거 연습할 때다. 큰 거 숫자 나올 때도 이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큰 숫자 나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니들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한 거야. 인수분해 그냥. 알겠지?
그러면 좀 계산 실수도 줄어들고 계산도 빨라져요. 실제 계산할 때. 됐죠? 109번은 선생님이 표시해놨는데 왜? 그러니까 알면 쉬운데 봐라 이런 방정식이 나왔는데 갑자기 얘를 구하래. 봐라 이런 거 109번 유형 같은 거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을 얘기하는 거거든. 선생님 말했지 분모의 x 즉 분모의 x 들어간 게 나왔어. 근데 주어진 식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반드시 그냥 반드시야. 그냥 반드시 x로 나누면 돼요. 분모에 x 있는 게 나오면 주어진 식을 x로 나눕니다.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못 풀어. 뭐라고? 분모에 x가 있는 게 x 있는 식이 나오면 주어진 식을 x로 나눕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가 풀려요. 사실 중학교에서도 약간 심화 유형에 속했죠. x로 나누면 x로 나눈 거야. x로 분모에다 다 x 쓰란 얘기야. 그게 x로 나누란 뜻이야. 그러면 x 하나 남고 얘는 x 사라지니까 3 되고 x분의 1 되고 인정?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식이 나와요. 즉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뿐이야. 주어진 식을 처음부터. 괜찮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을 뭐 한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곱셈공식 변형 괜찮지? 곱셈공식 변형 여기 있잖아. 외웠니? 외웠어? 외웠어?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빼기 3 x y인데 y 자리에 x분을 1 쓴 거잖아. 약분 되겠지? 원래 이렇게 써야 할 거 아니야. 사라져서 안 쓴 것처럼 보인다고. 원래는 썼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거야. 여기다 그대로. y 대신에 x분의 1만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 3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27 빼기 3 곱하기 3이니까 답은 18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지? x가 분모에 있는 거 나오면 주어진 식을 x로 나눈다.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제 110번으로 갑시다. 봐라. 110번이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가 돼서 3월달 이후는 좀 더 심화 유형을 더 풀게 되고 진짜 시험 기간 때는 좀 더 심화 유형을 풀게 되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겨울방학 때 안 해놓으면 학기 중에 이 기본 유형을 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나만 화이팅인가? 화이팅! 뭐야? 뒤에 부분 채우세요. 뭐죠? 침묵은 금이죠. 뒤에 아무도 못 외웠나?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 선생님처럼 써서 푸는 거야. 봐봐, 다 나와 있잖아. 왜 곱셈공식 변형을 외워야 되는지를 느껴야 돼. 외우면 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심화 유형, 그 유형은 연습하면 되는 거야. 안 외우고는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14의 제곱은? 14의 제곱은? 14의 제곱은? 14의 제곱은? 14의 제곱은? 196. 14의 제곱은 196입니다. 그럼 15의 제곱은? 16의 제곱은? 16의 제곱은? 왜 니들이 계산이 느린지 알겠니? 자주 나온 숫자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워도 뭐 문제 푸는데 아무 관련 없거든?
근데 계산이 빨라지고 안 실수가 줄어들어요. 봐봐. 내가 14 곱하기 14를 해서 풀어다. 196으로 알아서 쓰나? 별 차이 없어. 그런데 얘사 3, 4초 더 걸리겠지. 그게 쌓이다 보면 시간에 관련이 됩니다. 계산도 실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잖아. 더하기 때 틀리기 싫어서. 그래서 자주 나온 숫자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제곱수들은. 17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도 17까지 외웠어. 선생님을 능가하고 싶으면 18을 외우세요. 대충 알기는 모르니까. 121이에요. 12의 제곱은 144예요. 13의 제곱은 169예요. 14의 제곱은 196이에요. 15의 제곱은 225예요. 16의 제곱은 256이에요. 17의 제곱은 289예요. 25의 제곱은 625예요. 자주 나오는 제곱수들이야. 그래야지 계산이 빨라집니다. 손가락을 빨리 해서 계산이 빨라지는 건 아니야. 아는 게 많아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것도 외우라 하지 않았니? 뭐지? 몰라도 돼. 그냥 풀면 되거든. 근데 누군가는 외워서 푼단 말이야. 아, 너 이거지? 그럼 이 값들은 알려줄 거야, 문제에서. 대입하면 끝이야. 그냥 전개도 답은 나와요. 전개하는데 다시 니들 인수분 해야 돼, 대신에. 쉽지 않거든. 근데 외워야 돼. 외우면 돼요. 내가 그냥 써주기만 했지. 증명 안 해줬지. 아까. 증명해줬니? 이거 외우라 했지? 외우라 했지? 안 했나? 한지 안 한지를 모르네. 이런. 내가 쓴 거야. 아니, 나도 착각해서. 이걸 앞에 반에도 써준 것 같은데, 니는 써줬냐, 안 써줬냐 모르겠네. 써줬냐, 안 써줬니, 이거? 안 써줬지? 어쩐지. 너무 새로운 걸 보는 눈빛이었어. 알겠어. 조금 곱셈공식 변형 같진 않지만, 변형이긴 한데, 뭐라고 그러지? 그냥 문제 자주 나와서 좀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 적어 드릴게요. 곱셈공식 변형 아까 쓴 거에 하나 적어놔, 다시 이것도. 추가해, 추가. 추가하세요. 이거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학교 시험에 잘하면 한 문제 맞아요, 그냥. 그냥 한 문제 맞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곱셈공식 변형처럼 외우세요. 그냥. 자주 나온 실전 문제니까. 이건 실전 문제야. 문제에서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럼 다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풀려요. 그냥 바로. 증명할게요. 이렇게 되는지는. 궁금하잖아. 왜 저렇게 될까, 갑자기. 맞지? 봐봐. 얘는 치환이라는 걸 쓸 겁니다. 치환해서 증명할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이 식은 T 빼기 C, T 빼기 A, T 빼기 B로 바뀝니다. 인정하시죠? 넘기면 A 더하기 B는 T 빼기 C잖아. 됐지? 괜찮지? 응. 이거 전개하는 방법을 아까 외웠으면 좀 써먹을 수 있을 텐데. 아까는 T 더하기 A,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를 전개했었어. 맞지? 곱셈공식에. 그거 응용해서 쓰면, 그냥 분별체도 다 해. 근데, 그거 응용해서 쓰면 이렇게 돼요. 당장 시험이라면 외우게 할 거야. 외워야 돼.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한 문제. 모르면 틀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 실제. 봐라. 원래 T가 뭐였지? 얘였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개 있다는 뜻이고, 얘도 3개 있다는 뜻이야. 얘가 T니까. 인정? 사라져. 항상. 남는 건 이거야. T가 원래 뭐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어요. 곱하기니까 P 먼저 써도 되지. 정리 끝! 이게 이겁니다. 증명했죠? 증명했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웠으면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못 외웠으면 어떡해? 나처럼 증명을 해서 풀던가?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는 순간 완전히 나가는 문제지. 정리가 안 돼서 못 풀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제곱수들은 좀 외우세요. 구구단처럼. 중얼중얼 하다 보면 외우죠. 어느 순간. 봐봐.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이 빨라져요. 됐죠? 111번 해보세요. 지금 111번. 111번 해보세요. 그냥 전개하면 돼. 잘 되니? 이거 전개하면 되는데 그냥 완전 제곱식이니까 각각 다. 괜찮나? 어우, 잘하네. 외우면 풀려요. 안 외우면 못 풉니다. 외우고 나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겠죠, 대신에. 왜 못 풀었을까? 저는 귀찮은 게 싫어요. 전개를 하면 되는데 왜 전개할 생각을 안 할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은 들겠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어. 내가 알고 있는 중에서. 뒤에 A 빼기 B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니면 얘를 그냥 전개해볼까? 전개하면 이거지. 얘는 곱셈공식 변형이 아니야. 거기서는. 이게 곱셈공식 변형을 쓰려면 이 식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전개해봐야지. 노력을 해봐야지. 전개해서도 안 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할 건 해야 돼. 해본 다음에 시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더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수학에서. 딱 봤을 때 풀이 방법이 생각나면 좋겠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었으면 좋겠지. 근데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 얘가 이 상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전개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내야지. 어떻게 풀지. 잘 봤더니 전개했더니 와우, A제곱도 B제곱도 C제곱도 다 2개씩이고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런데 얘가 나와 있잖아. 얘 값은. 그럼 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것이 이거와 이루어져 있는 게 곱셈공식 변형. 이거. 최종적으로 나는 얘를 알면 끝나는 문제야. 이제 얘는 나와 있으니까 숫자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니들이 알고 있는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고 있었으면 여기다 짠짠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대입하면 되잖아요. 4의 제곱. 2, 5, 10. 16에서 10 빼니까 6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 곱하기 6. 2 곱하기 5. 12 더하기 10이니까 2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정리한 다음에 식정리 좀 한 다음에 곱셈공식. 중요한 건 곱셈공식 변형은 모르면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야, 그게. 그것만 숙제가 아니라 이거 숙제 내면서 안 외우면 큰일 나요. 그냥 외우기 시키지 않고 써서 외우게 할 겁니다. 최소한 10번씩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 9개였냐 10개였나 아까? 한 10개 정도 됐지? 그럼 뭐 100번 쓰면 되지. 다 합해서 하나씩 10번씩 쓰면서 한 5번 쓰고 외우고 다시 한번 써보고 그러면 그래도 까먹거든? 그런 과정을 이번에 한번 하고 인수분 할 때 또 한번 하고 그리고 3월에 또 하고 하면 그리고 외워집니다. 진짜 수상인 수원수투를 가기 위한 과정이 기초거든요. 수상이 약하면 모든 게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봅시다. 이제 116번 유형을 가자. 유형은 다 했어요. 이제 하나 둘 셋 4개만 더 나오면 돼요. 이거까지 할 거니까. 야, 뭐가 보이나요? 직사각형이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뭐가 보이나요? 직사각형 말고 보이는 거.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수학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반드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안 나면 직각삼각형 문제는 못 풀어요. 아예. 알겠지? 당연히 생각나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즉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증명 안 해도 되겠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도형에서 외우셔야 돼요. 또 자주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많이 쓰이는데 그래 직각삼각형 나온 김에 하자. 직각삼각형 2개 나왔을 때 공식 첫 번째 아는 사람 뭐야? AC의 제곱 AC의 제곱 AC의 제곱 DC 곱하기 얘 곱하기 얘입니다. 닮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A의 닮음이야. 각이 똑같거든? 공통각. 오케이? 그래서 CD 곱하기 BC. 얘 곱하기 얘.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 AB의 제곱은 똑같이 얘 곱하기 얘. 나온 김에 중학교 때 다 자주 나온 공식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해 줄 테니까 같이 정리해놔. 그래도 외워.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 중학교 거 다 정리할래? 쉽지 않을걸? 너무 많아서. 뭐가 선생님이 말하는 건 정말 자주 나온 거니까. 고등학교 가서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AD의 제곱은
이 가운데 제곱은 BD 곱하기 DC. 얘 곱하기 얘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피타고라스야. 그리고 하나 더. 뭐 나오죠 여기서? 혹시 들어봤니? 소공식? 소? 넓이. 삼각형 넓이. 직각삼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게 밑변, 이게 높이. 이게 밑변, 이게 높이지. 그래서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BC가 됩니다. 은근히 많이 써먹어요. 소자,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게 피타고라스, 즉 직각삼각형에서 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두 가지 공식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르면 진짜 난리 나는 거고 얘도 아시면 좋겠어요. 옵션 사항으로.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만 쓰라니 얘는 주어진 조건이야? 문제 써있어. x 더하기 y는 10이라고. 그럼 피타고라스만 쓸 줄 알면 니들이 하나의 조건을 더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어라 제곱하고 합이네? 아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넓이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냥 x 곱하기 y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얘 구해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곱셈공식 활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피타고라스만 알고 있었으면.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으로 쓰시면 2xy죠.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못 풉니다. 2xy가 36이니까 xy는 18이네요. 끝! 이렇게 구한다고. 괜찮나요? 괜찮아? 해봐. 좀 어렵겠다. 또 한 말 조금만 해봐. 해보세요. 선생님도 해줄 테니까 그 문제 한번 도전해보세요. 활용이니까. 해봤나? 약간 짜부됐네, 원이 짜부됐어요. 그림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두 원이 이 원과 이 작은 원, 이 가운데 중간각 바깥에 가장 큰 원은 따로 있고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반지름이 4인 원이 어디 원을 얘기하니? 여기서 이 바깥에 이 분홍색 원을 얘기합니다. 괜찮니? 이 두 원이 바깥의 원에 내접하고 있다. 그게 반지름이 4짜리래. 큰 원에 내접하는 작은 두 원의 넓이의 합은 10이다. 그러면 여기서 작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 지금
얘와 얘, 이 두 가지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길이를 A로 놓고 이 길이를 B로 놓으면 되잖아. 최종적인 목표는 두 작은 원의 반지름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도 A고 여기도 B잖아.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 괜찮니? 그런데 알려준 건 뭐야? 이 분홍색 원의 반지름을 알려줬어. 그럼 분홍색 원의 반지름은 4라는 얘기인데 4라고 써있잖아. 그럼 우리는 지름은 알잖아. 지름이 뭐야? 2A 더하기 2B야. 이게 지름이잖아. 이게 8이란 얘기야. 반지름의 2배니까. 그러면 A 더하기 B가 4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반띵. 이게 저 지름의 반절이잖아, 정확하게. 한 가지 더 알려줬겠지? 뭘 알려줬어? 이 원과 이 원의 넓이의 합이 10파이래.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이잖아. 파이 r, r이 b니까. 이게 넓이. 이 넓이는요. 파이 a 제곱이야. 인정? 두 원의 넓이의 합. 다시 쓰면 파이 a 제곱 더하기 파이 b 제곱의 합이 10파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파이 약분해버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짠! 내가 원하는 곱셈고지 변형 형태가 딱딱 나왔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쉽지 않지만. 원 나왔을 때. 놓으면 돼요. 그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괜찮니?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곱셈고지 변형! 뭐죠? 우리 외국 공부할까? 뭐야? 알지? 아시죠? 중학교 거는 알아야지, 맞지? 고등학교 그렇다 쳐도. 대입하자! 16. 너 구해야 돼? 넌 몇인데? 전 10이요. 그래서 2AB가 6이에요. 그래서 AB가 몇인데요? 3입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값은 3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외워야 돼요. 선생님 활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이제 119번 뭐야? 나눗셈 나왔어요. 그냥 나누래. 나누면 돼. 3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더하기 2. 원래들은 책처럼 이렇게 3차, 2차, 원래는 뭐야, 여기다. 1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빈칸 나온 거야. 그리고 상수.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얘를 없애야 할 거 아니야, 맞지? 알 수 있잖아. 이 b가 몇일까? 이 값은 얘랑이랑 곱해서 쓴 거잖아, 맞지? 그럼 b가 몇이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야지 3x 세제곱. 그러면 얘랑 곱한 게 다시 얘가 돼야 할 거 아니야. 아, 이거 마이너스. 아, 그래서 얘가 1이구나. 이렇게 A 값도 알아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빼면 얘 사라지고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빼는 거니까 부호 바뀌었고 얘는 그대로 쓰고.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되니까 C는 당연히 5가 되겠지. 그래서 5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5 곱하기 1이니까. 빼면 사라지고 얘는 그대로니까 얘는 3x가 되겠고 얘는 7이 되겠죠. 빼기니까. 빼기. 그래서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A는 1이고요. B는 3이고요. C는 5고요. D는 3이고요. E는 7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래요. 더하면 10, 18, 19. 답은 19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120번 해보세요. 직접 나누세요. 조리제법 안 됩니다. 2차식일 때는 직접 나누기 하셔야 됩니다. 직접 나누기.
해봤나? 괜찮니? 나눌만 하지? 괜찮아? 나눠볼까? 2x 쓰겠죠? 똑같이만 만들어주면 돼. 그래도 2x 제곱,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니까 사라져. 빼니까 주의하세요. 빼는 거야. 그럼 더하기로 바뀌어. 그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괜찮니? 더하기 2니까 더하기. 빼기 3 더하기. 빼니까 3x. 여기서 이거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요. 얘는 그냥 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똑같아지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둘이 빼니까 2x 빼니까 4. 1차 나왔고 나누는 식이 2차니까 이게 나머지 이게 목입니다. 그래서 Q10 이게 QX니까 Q10은 20 빼기 1이니까 19가 되겠죠. 이게 RX입니다. 얘도 R10이네. R10은 20 빼기 4니까 16입니다. 16 더하기 15니까 답은 35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괜찮죠? 나누기. 할만하지? 그 다음 122번. 아까 했던 거 나오네. 봐봐. 122번. fx를 어떤 다항식이야. fx가 절인데 x 더하기를 나눴더니 목이 qx래. 목이 있어. 어떤 거.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상수겠죠. 왜? 몇 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fx를 3x 더하기 3으로 나눴대. fx를 모르는데도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왜? 몇 배야 정확하게? 몇 배 됐어요? 이따 뭘 곱하면 얘 나오냐고. 3 아니야? 3 맞지? 3배 됐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목은 어떻게 된다고? 몇 배? 3분의 1배. 갑자기 1배 얘기하면 안 되는데 3분의 1배 됩니다. 인정합니까? 별거 아니지? 3배 되면 목은 3분의 1배.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얘를 자연스럽게. 3, 6, 18 맞죠? 6, 3, 18 맞죠? 몇 배? 2배. 몇 배? 2분의 1배. 그래 같아질 거 아니야. 같은 숫자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3배, 3분의 1배. 나머지는 안 바뀌어요. 그대로.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22번의 답은 5번이 답입니다. 아시겠나요? 해보세요. 123번. 똑같은 과정인데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했나?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기준을 잘 봐야 돼. 너는 나의 몇 배니? 나는 너의 몇 배니? 그럼 다른 말이지, 맞지?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봐봐. 123번. fx가
x 빼기 4분의 3으로 나눴을 때 목이 qx고 나머지가 r이래. 같은 fx를 4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목 알고 싶고 나머지 알고 싶대요. 생각해봐. 몇 배? 4배. 그러면 목은 4분의 1배.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답은 4분의 1 QX. 나머지 R. 이거 찾으시면 답이죠. 괜찮지?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어렵진 않지? 이거만 이해하면 충분히 접근해서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봅시다. 그리고 125번 조리제법이야. 마지막 유형입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유형. 숙제는 22쪽까지인데, 오케이? 앞에 7페이지부터 안 푼 거 쭉 다 푸시면 돼요. 22쪽까지. 그리고 곱셈공식 아까 변형 있지, 변형. 그 다 9개. 그 공식 10번씩 써서 제발 좀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안 외우면 정말 여기 단어는 너무 힘들어요. 뒤에 단어는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노트에 10번씩 써서 10번이 너무 많나? 10번 쓰기 전에 외웠으면 괜찮아. 난 테스트 볼 거니까. 근데 10번 쓰기 전까지 못 외웠어. 5번 쓸 때까지 못 외웠어. 그럼 10번까지는 써야지. 맞지? 정말 곱셈공식 내가 곱셈공식까지는 버렸잖아. 곱셈공식 변형이라도 정확히 외우라고. 알겠지? 곱셈공식 변형. 변형. 알겠지? 곱셈공식 변형. 몇 번 쓰라고? 노트에? 10번 써서 외우셔야 됩니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중요하고 진짜 5번 썼을 때 외웠으면 안 써도 돼. 대신에 수요일 와서 테스트 분들 합격을 해야지. 참고로 테스트는 100지를 드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만 외워서 뒷부분만 외우지 말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런 거 안 써줘. 얘는 이거 써주지 않아. 그냥 100지 줄 거야. 이거면 이거라고 써야 돼. 니들이 완벽하게 하나를. 그래야지 생각이 나. 이게 나오면 이게 나올지를. 뭐가 나오더라도 그래야지 생각이 나서 풀게 돼요. 알겠지? 쉽지 않지만 외워야 돼. 달라지셔야 됩니다. 현행이에요, 현행. 선행이 아님. 나도 선행 아님, 현행 아님 이렇게 안 해. 현행이야, 현행.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이제. 미룰 수도 없어요. 알겠죠? 하셔야 됩니다. 얘를 얘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입니다. 목과 나머지. 선행은 좀 빡세게 안 할 테니까 현행은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당장 써먹어야 되니까. 뭐 선행 때도 잘 하게 되면 현행 그다음에 수화할 때도 또 하게 돼. 근데 수상일 힘들어하면 수화도 힘들어지거든요. 계속 안 하고 싶고 더. 조리제법은 아까 얘기했지.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직접적 나누기는 1차든 2차든 3차든 다 돼. 그런데 1차일 때는 조리제법이 더 빠르기 때문에 조리제법을 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얘로 나눴어. 그러면 A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돼? 이 방정식의 해 2를 쓰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쓰는 게 아니라 해야 해. 이 방정식의 해야. 그리고 처음 숫자는 내려 쓰는 거야. 그냥 내려 써. 3. 얘랑 얘랑 곱해서 쓰는 거야. 맞잖아. 더해. 맞지? 곱해.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더해. 마이너스 9. 맞지? 곱해. 맞지? 더해. 마이너스 6. 끝. 목은 뭐야? 목이 여기잖아. 여기가 목이야. 그런데 x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이거 상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대신 얘가 3차니까 얘는 2차가 돼야 돼요. 차수만 하나 줄이면 돼요. 3x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9입니다. 인정합니까? 나머지는요. 이게 목이고요. 얘가 나머지입니다.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로 나와야 되니까. 알겠지?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해봐! 밑에 거. 그래서 a 빼기 b 더하기 c는
A가 2였고 B가 뭐였어? B가 마이너스 6이었지? C가 몇이었어? C 어딨니? C 어딨냐? C. C가 안 보이는데? 여기가 C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가 됩니다. 오케이? 선생님 아까 강조했죠? 이것도? 했죠? 했던 거 같죠? 이게 0이 되니까 몇 쓰는 게 맞아요? 몇을 씁니다? 3분의 1을 씁니다. 괜찮나 여기까지? 그러면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돼. 처음에 내려 쓰고요. 얘랑 곱하면 1이에요. 0이에요. 더하는 거니까. 곱하면 0이에요. 더하면 6이에요. 곱하면 2예요. 그리고 더하면 4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4예요. 목은 3x제곱 플러스 6이라고. 왜? 0x는 쓸 필요 없으니까 1차는. 이게 목이라고 하는 순간 망한다고. 왜? x의 개수가,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3이잖아.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가 그게 답이라고. 그러면 몇 배 된 거야? 3배 됐지? 그러면 목은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1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분의 1배. 왜? 얘가 3배 됐잖아. 이 앞에 숫자가 3배야. 3배. 아무것도 없을 때가 답인데 이게 나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푼 거랑 똑같거든. x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나온 거 그대로 쓰면 돼. 근데 x 앞에 숫자가 있을 때만 주의해. 아, 얘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네. 3배 됐네. 그 목은 3분의 1배 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구한 목은 이게 답입니다. x제곱 더하기가.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조리제법 쓸 때. 이것만 주의하면 조리제법은 안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127번은 하자, 같이. 혹시 연조리제법이란 말을 들어봤니? 아까 했지, 내가. 현저히 기억이 안 나. 바로 앞에 타임에서 해서. 연조리제법 패스 안 했어? 연속된 조리제법. 안 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연속된 조리제법을 하고, 그게 127번 유형이거든? 127번 문제거든? 보세요. 이거 하고 마무리 합시다. 연속된 조리제법. 잘 봐라. 이 식을 이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조리제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올 확률입니다.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 문제가. 조리제법 유형에서. 잘 봐라. 마무리하자. 이거 하고 잘 듣고 가. 이거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인정하시죠? 그러면 얘는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처럼 보이니? 느낌 가는 대로 말하면 돼.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얘는 그래,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처럼 보이지? 즉 x에 대한 내림차순을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 아니면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차순 다 그렇게 할 때 조리제법, 연속된 조리제법에서 연조리제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 그래서 연조리제법은 언제 씁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x 빼기 1에 대한 내림차순, x 더하기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씁니다. 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때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볼게. 이 전체식을 x 빼기 1로 묶어볼게. 그러면 식이 좀 길더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겠어? 그냥 묶었어. 이것만 다 x 빼기 1로. 보이니? 그럼 이 식이 내가 지금 쓰는 식처럼 보이니? 느껴지니? 얘랑처럼 똑같다는 느낌? 시험만 하면 똑같잖아.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목 나머지야. 이게 그냥. 이게 목이야. 이게 목으로 보여? 그럼 조립제법 쓰면 첫 번째 나머지가 얘잖아. 그래서 쟤를 조립제법 쓰는 겁니다. 쓴다. 3, 2, 2, 1. 0 되는 값 1. 처음에 내려 쓰고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그래서 이 값이 D가 돼요. 인정? 그러면 잘 봐라. 이 부분이란 게 느껴지니? 이게 목이잖아. 목. 이게 목 맞아 안 맞아? QX. 이게 목 맞아 안 맞아? 맞지? 목을 구하면 얘인데, 얘가 얘인데. 잘 봐. 이 부분을 내가 x 빼기 1로 다시 묶어버릴게. 이 부분, 노란색을. 노란색이 원래는 a x-1의 제곱에 b의 x-1의 c를 x 빼기 1로 묶어버리면 a x-1 더하기 b 다시 c가 돼. 이해 가니? 이 식을 x 빼기 1로 다시 조립제법 쓸 거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목이잖아. 쉽지 않지? 그러면 이게 노란색이라며. 그러면 다시 쓸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해도 되잖아. 한 번 더. 다시 1, 3, 8, 15. 그럼 이게 누구야? 이게 얘야. 그러면 이 다시 이 부분을 또 한 번 조립제법 쓰면 이게 다시 B야. 이게 마지막으로 A가 됩니다. 그래서 연속된 조립제법의 값으로 A, B, C, D 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야. 별표 쳐서 다시 해와. 괜찮으니까 다음 시간 또 물어봐도 되니까 이건 알겠지? 이해가죠? 숙제는 아까 얘기했지? 22쪽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오시고 곱셈원칙 변형 반드시 외우시고 노트에 10번씩 다였으면 5번 써도 돼요. 근데 5번 썼는데 못 외웠어. 그럼 벌칙으로 15번 쓰게 할 거야. 알겠지? 고생하셨고 수요일날 봅시다. 아 그리고 수요일날 선행 교재 사야 돼. 이제 수학 개념원리 아까 얘기했지? 이게 안 했나? 개념원리랑 센 수학 나머지는 가셔도 되고요. 수학 네 개념원리 두 권이야. 이거 사고 이것도 사야 돼. 셋. 오케이. 괜찮지? 수요일까지야? 오케이.